안녕하십니까, 집바스 휘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색다르게 영상을 지금 보내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약간 정보 같은 거, 부천 신축 빌라 현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집은 옮겨야 되는데 월세는 비싸지고 대단지 아파트는 뭐 금액이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는 조금 그렇고, 빌라로 좀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집만 보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정보를 조금 드려서 기본적인 거는 알고 움직이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천으로 집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부천 분들이 많겠죠, 생각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타 지역에서 부천으로 이사를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보통 이런 거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타 지역, 뭐 서울이라든가 뭐 광명, 뭐 의정부, 일산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면 부천 가면은 집이 싸다던데 부천이 좀 싸다고 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손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인터넷 광고, 그러니까 인터넷 블로그라든가 인터넷 네이버에서 치면 나오는 그런 이제 허위 매물, 뭐 1억 8천, 1억 7천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기준 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질적으로 금액대가 얼마대고, 그리고 부천이 도대체 이제 신축 빌라 기준으로요 몇 군데가 있는지까지 제가 오늘 낱낱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혹여나 부천의 신축 빌라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게, 자, 부천에 있는 현장은 도대체 뭐 얼마나 되는지 총 토탈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정의하기 쉽게 부천에도 동이라는 게 많잖아요. 뭐 중동도 있을 거고 심곡동도 있을 거고 뭐 송내동, 역곡, 소사 여러 군데가 있는데 동네마다 표현해드리기는 조금 너무 많고 광범위하고, 제가 1호선과 7호선, 그러니까 1호선은 남부 북부가 있을 거고요, 7호선 밑으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봐드리면 7호선 밑으로를 아예 그냥 남쪽이라고 할게요. 제가 지금 1호선 기준 밑으로는 남부가 한 40개 정도의 현장이 있고요, 1호선 기준 북부가 한 거기도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허리로 잘라서 7호선 밑으로는 1호선 쪽으로 향하는 쪽은 대략적으로 한 80개의 현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80개. 신축 지금 분양하는 현장이 80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7호선 위로가 뭐 오정구, 그 다음에 약대, 도당, 고강, 원종 이런 데들이 지금 있는 게 한 57군데, 한 60군데 현장이 있습니다. 물량은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이렇게 뭐까지 말씀드리는 곳은 없으니까, 근데 뭐 어느 정도는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금적인 부분을 조금 궁금해 하세요. 그러니까 주택과 주거용 OP로 등기를 나눌 수 있고 한동짜리 아파트 등기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한동짜리 아파트는 뭐 어쨌든 내가 전에 살던 집이 조금 크다 보니까 그래도 어차피 대단지에 살다가 나와서 볼 때 집을 사이즈 있는 거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값어치를 보시는 분들은 한동짜리 아파트로 많이 가는 추세고요. 주택이나 아파트 등기는 취득을 하시게 되면은 1.1%입니다. 취득록세가. 그리고 주거용 OP는 4.6%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거용 OP 같은 경우는 세금이 4.6%이기 때문에 첫 입주, 신축으로 새 걸로 사시는 분들은 한해서는 현장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을 할인을 해줍니다. 취득세 보태라고 할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천에 있는 현장들이 방 3개 기준으로 금액대가 제일 저렴한 게 얼마인지 한번 정의를 좀 해드리면, 방 3개 기준으로 제일 저렴한 집은 2억 3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2억, 아닌데 나 부천에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1억 5천, 6천도 있던데, 그냥 100% 허위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되는데 자꾸 믿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믿은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허위 매물도 사람이 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가 없다고 하는데도 자꾸 찾게 돼. 그게 있어요, 심리가. 그래서 허위 매물을 보고 가서 막 없는데 이상한 산동네 갔다가 다 나갔다고 하고 다시 딴 데 가고 어쩔 수 없이 뭐 대출 때문에 샀다고 치면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두 번, 세 번 당하면 그건 당한 사람도 잘못되는 상황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액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신축이 안 나오는 추세. 예전에 2015년, 16년도쯤에는 그때는 빌라 붐이 일어났어요. 붐이 일어나서 금액도 좀 저렴했고, 뭐 하루에 빌라가 오픈하는 집이 막 4집, 5집씩 막 이렇게 오픈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한 두세 달에 하나 오픈할까 말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천에서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그 집들은 지금 거의 준공난지가 지어진 지 한 2, 3년 혹은 4, 5년 된 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뭐 등기를 한번 쳤거나 남이 살던 집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입주금도 굉장히 좀 중요하실 것 같은데, 입주금이 보통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는 없죠. 5천 밑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거진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에 살고 있다가 대출 받고 나머지 금액으로 옮기시는 지금 추세인데, 이제 5천 밑으로 만약에 입주금이 1,000이든 5천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광고에 보고 뭐 유튜브를 보시면 뭐 입주금 빵원부터 입주금 뭐 1,000만 원부터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예. 대출이 이 건물이라는 게 감정가가 나오고 그 감정가 안에서 대출이 발생되는 건데, 그 감정가가 쉽지는 않거든요. 집집마다 뭐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5천 아래에 있으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버시는 돈이 한 달에 뭐 부부 합산이든 남편 혼자 벌든 버는 돈이 뭐 진짜 한 700 이상, 1,000만 원? 뭐 그렇게 번다. 그렇게 되시면은 뭐 가셔도 되죠. 괜찮아요. 융자만 나오면.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또 집을 보다 보면 옆에서 또 뽐프를 넣어주면 또 될 것 같고, 뭐 담배값만 줄이시면 되죠. 뭐 옆에서 막 들리죠. 그러면 사람이 좀 용기가 또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입주금이 2, 3천, 5천 아래 있으신 분들이 집을 사실 때 월불입금은 대략적으로 뭐 한 150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족분들과 합의를 잘 하셔서 버는 돈이 많아서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낼 수 있다 이러시면 뭐 가셔도 괜찮지만, 뭐 무리하게 아낄 거 아껴가면서 지금 월세 나가는 게 50, 60 살다가 월세 올려달라고 그래서 다른 월세 알아봤는데 월세가 비싸져서 100만 원 가까이 돼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집을 매매하시는 거는, 저도 아무리 집을 팔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요? 솔직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부천 쪽에서 살 때는 기준점이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주변 시세를 보고 빌라를 사도 되는지 한 동짜리 아파트를 사도 되는지를 판단하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95년식이나 97년식 요 1기 신도시 아파트 기준으로 84제곱미터가 5억 아래는 없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5억 아래가 없기 때문에 59제곱미터는 뭐 5억 아래도 있습니다. 근데 84 타입으로는 5억 아래가 없고, 신축 분양, 뭐 소사동이나 대단지가 새로 나오는 것들은 8억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시청 옆에 센트럴 푸르지오 이런 집들은 뭐 10억도 넘어요. 84 타입이 10억도 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8억대는 그나마 갈만하죠. 뭐 금액이 높으니까 그만큼 집도 좋을 거고 주차장도 좋을 건데, 저도 제가 1기 신도시 이쪽에 주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84제곱미터에 살아봤는데, 문제는 두 가지로 조금 함축될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고요. 두 번째는 10시 이후에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집만 보시는 게 아니라 차 대는 것도 계산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뭐 차가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차가 없겠지만 차가 없으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낮에 그냥 마음이 앞서가지고 대단지 아파트 갔다가 융자 어떻게 잘 맞춰가지고 사볼까 그랬다가 주차 생각 안 하고 낮에 텅텅 조금씩 비어 있는 것만 보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뭐 여러 군데 몇 군데 살아본 경험으로는 부천 1기 신도시 쪽 옛날 아파트 중에서 주차 80%도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네, 진짜 주차 때문에 부천 아파트는 난립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집을 한 동짜리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발품을 좀 팔아서 집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애매한 포지션 있잖아요. 입주금은 한 5천에서 7천은 되는데 신축
새 걸로 살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이러신 분들은 그럼 나는 어딜 가냐? 뭐 아파트도 비싸고 뭐 관리비 많이 나오면 갈 데가 없지 않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좀 구옥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옥이라고 하는 게 준신축도 포함인데 한 대략적으로 시세가 조금 많이 다운돼 있는 편이세요. 그래서 물건도 많고 구옥도 제가 볼 땐 괜찮습니다. 뭐 신축을 무조건 바라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입주금이 좀 넉넉하시다고 하면 뭐 5천에서 1억 정도 있으시다고 하시면 구옥도 잘 찾아보면 괜찮은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신축은 뭐 별다른 게 없어요. 부천은 요 정도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뭐 궁금증이나 뭐 다른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써주시면은 제가 틈틈이 요런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 번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아름다운 집을 갖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입주금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대출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집이 픽스가 되고 집을 보는 데 있어서 입주금은 5천 정도가 됐고 뭐 예를 들어서 5천 기준으로 잡을게요. 5천 기준도 됐고 그리고 부천으로 가기로 이미 얘기가 됐고 계약을 해서 완성되시는 분들 기준을 보면 이게 우리가 신용점수라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토스 어플이라든가 카카오 어플에서 볼 수 있는데 자기 신용점수를 볼 수가 있는 어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K12랑 나이스라는 등급이 있는데 일단 보통은 K12를 많이 봅니다. K12보다 나이스 등급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 K12를 보는데 K12 기준으로는 한 820점 정도가 돼야지 계약을 써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어플을 체크를 해봐서 신용등급을 확인해봤는데 K12 점수가 780이다. 그러면 대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넣어볼 수 있는 자체가 안 되고요. 820점 기준으로 돼야 되니까 아드님 이름으로 하든 내 이름으로 하든 누구 이름으로 하든 그걸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괜히 막 며칠 동안 집 봐놓고 780점이다 이러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용점수만 있으면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소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버는 돈이 확인이 되고 이 융자를 발생시켰을 때 낼 수 있는 돈이 은행에서 확인을 해야지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뭐 그 개인 소득 대비 부채까지 보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의 상황상 뭐 추정소득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4대 보험 직장인지 뭐 사업자인지 요거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추후에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주택이냐, 주거용 오피로 가냐, 아파트로 가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은 한 4%대 중후반부터 5%대 한 초반까지 나오는 지금 추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해진 건 아니에요. 기준금리는 정해져 있지만 변동금리가 붙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 은행의 상황에 따라서 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신축 빌라를 보실 때 참고하셔서 집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팁 아닌 팁을 좀 드렸습니다. 집이라는 게 좀 찾기 어렵죠. 막연하게 돌아다니면서 집을 보기도 힘들고 인터넷만 의존하기도 힘들고 그래도 조금 발품 팔고 정보 얻어서 다니시면 좋은 집을 또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집을 좀 알아본다 싶으시면은 전화 한번 주셔서 또 상담 한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